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사 전기기기 2012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41번 보시면 삼상유도 전동기가 경부하에서 경부에다 밑줄 하나 그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 중 한 선의 퓨즈가 잘못되어 용단되었을 때 끊어졌다는 얘기죠. 한 선의 퓨즈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경부하 상태가 되면요. 전류값이 2배 정도 올라가죠. 그래서 손실이 커지고 계속해서 운전이 되면 과열로 인해서 소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증가하여 운전이 얼마 동안 계속이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값이 한 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선의 전류값이 2배 정도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배 정도 커지게 되면 손실이 커지고 얼마 동안 운전이 계속 되는데 계속해서 운전이 되면 그 한계에 오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소손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전류가 증가해 운전이 얼마 동안 계속 된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42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는 전격 용량을 5kW, 그 다음에 200V 단자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50A는 전기자 전류가 되겠고요. 1500rpm의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계자 전압이 50V, 계자 전류 5A, 전기자 저항이 0.25ohm이고 브러쉬 사이에 브러쉬에서 전압강 2V이다. 무브아시와 전격 부아시의 전압 차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죠, 지금. 우리 타여자 발전기의 공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일단. 타여자 발전기. 얘는 외부로부터 우리 전압을 공급받아서, 전압을 발생하는 건데, 타여자 발전기 공식을 쓰게 되면, 일단 제가 잡아드리면, IA,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죠. 그리고, V분의 P 값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V 플러스 IA에 RA가 되겠죠. 자,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요. 무부하시 전격, 무부하시의 전격, 부하시의 전압차. 무부하시와 전격 부하시의 전압차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압차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부하시 전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값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무부하시 전압 V0는 출력의 이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놈하고 요 놈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 무부하시의 전압과 전격 부하시,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 차는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걸 넘겨요. 그럼 E 마이너스 V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IA의 RA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 무부하시 전압과 전격 부하시의 전압 차는 얼마이니까 물어봤으니까 IA의 RA 값만 구하면 전압차를 갖다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문제 풀이 해설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문제 풀이는 이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V를 넘겨가지고 빼서 요걸 갖다 구한 건데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전압 차이에서 나온 게 요 IA, RA니까. 그럼 IA가 얼마예요? IA가 50A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RA 전기자 저항 값을 갖다가 0.25ohm을 줬죠. 그럼 결론은 50에다가 얼마입니까? 0.2를 곱한. 근데 여기서 문제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브러쉬에 의한 전압강을 줬으니까 요것도 더해줘야 되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원래 공식은 이거지만, 우리 브러쉬에 의한 전압강을 주면 요 놈도 같이 더해줘야죠. 그래야 전체 입력이 나오니까. 그럼 요것도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지. 플러스 2B를 갖다가.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요걸 계산한 게 전압차에 의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IA가 아까 50이고요. RA가 0.2였나요? 예, 0.2. 그 다음에 브러쉬에 의한 전압가가 2V. 이렇게 해서 구하면 12V가 나오겠죠. 전압차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브러쉬레스 DC 서버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단위 전류당 발생 토크가 효율이 좋다. 맞는 얘기예요. 토크 맥동이 작고 안정된 제어가 용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계적 접점이 없고 신뢰성이 높다. 얘는 간단하다는 얘기죠. 일단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고 응답이 느리다는데 상수가 큰 게 아니라 상수가 짧죠. 소공성이 좋습니다. 얘가 특징이. 그래서 소공성이 좋다는 얘기는 시정수가 짧고 기계적 응답이 좋다.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세 가지는 좀 공통성이 있고 한 가지는 좀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특징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중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발전기 물어봤는데, 자, 보도록 합시다. 우리 발전기 여자 전류 아까도 했는데요. 우리 아마 뭐 2012년 1회 뭐 앞에서도 풀어봤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비발전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비발전기는 어떻게 돼? 역률이 떨어진다. 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여자 전류 커지면 뭐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자숙이 커지는 거죠. 우리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공식 뭡니까? 4.44K오메가 FM 파이. 그러니까 자숙이 커지면 기전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 용량도 커지겠죠? 우리 동기발전기의 한 상당 출력 P는 XX분의 2V의 사인 델타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기전력 커지면 발전기 출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부하분담이, 이것도 하나 더 적어두면 이렇게 되겠죠. 부하분담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커지니까 당연히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 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44번 여자 전류 증가하면 그 발전기 어떻게 돼? 역률이 나빠지더라. 4번이 답이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는 유도전동기 2차 효율 물어봤는데 단 S는 슬립이라고 그랬죠. 우리 보게 되면요. 우리 2차 효율 공식 있잖아요. 유도전동기에서 2차 효율 공식. 그래서 우리 네 가지가 있죠. 이게 지금 보면요. 관련도 문제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나오는 데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회차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효율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입력분의 출력 아닙니까? 그래서 입력을 뭐라고 했냐면 P2라고 했죠? 그래서 출력은 P0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입력, 아웃의 출력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입력인데 안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입력이 안 주어지면 출력에다가 뭘 더해주면 될까요? 우리 손실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기계손이 주어진다 그러면 PM이라고 하는 기계손을 더해주면 됩니다. 없으면 말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뭐예요? 1-S가 되겠죠. 바로 이 공식이 지금 나와 있는 3번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으로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식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가 NS분의 N이 있겠죠. 회전수 가지고 푸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이 오메가 S를 우리 동기각수 건데 오메가 제로라고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식밖에 없어요. 우리 2차 효율 구하는 공식은. 그 중에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계산 문제도. 그래서 답은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4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터빈 발전기에 냉각을 수소냉각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보게 되면요. 풍선이 공기 냉각 시 약 10분의 1 맞는 얘기고 열전도율이 좋고 가스 냉각 크기가 작아진다. 맞고요. 절연물의 산화적인 없음으로 절연율가 적어서 수명이 일다 그러는데 거기 4번 보세요. 4번. 반평이 아니라 우리 수술한 놈은 어떨까요? 이게 아무래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평이 아니라 전평으로 이렇게 꽉 막아야 되겠죠. 전체적인 걸 갖다가. 그래서 반평이 아니라 전평으로 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그래서 요게 반평이 전평이라고 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물질의 침을 막기 위해서 전폐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한 게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평이 아니라 전평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슈라게 전동기 특성을 물어봤는데, 이 슈라게 전동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그 교류 정류자기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요, 1차 권선을 회전자에 둔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권선을 회전자 권선, 2차 권선을 고정자 권선으로 하고 우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삼상 권선 유도전동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권선을 회전자에 둔 삼상 권선 유도전동기. 그래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답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잘 나오는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47번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48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답으로 외워도 됩니다. 요 문제가요.
제가 여기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사실 우리 전기보다는 전자 파트에 대한 얘기가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 물어봤죠. 제가 요거 하나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로가 지금 몇 개일까요? 가로가 4개 있을 겁니다. 4개. 그래서 이 문제가요, 우리 기출문제 딱 한 문제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뭐, 내용적인 거를 볼 필요는 없고요. 이 가로가 4개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가로는 몇 글자일 것 같아? 얘는 한 글자가 되겠죠. 두 번째 가로는 2글자. 세 번째 가로는 3글자. 네 번째 가로는 4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몇 번일 것 같아요? 온, 턴온, 스위칭, 전력 손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1번.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글자 한 글자, 두 번째 가로는 2글자, 세 번째 가로는 3글자, 네 번째 가로는 4글자.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써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48번. 그 다음에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같은 건 잘 보셔야 돼요. 잘 나왔던 문제 중 하나죠. 15kW 삼상 유도전동기에 기계손이 350W, 슬립을 3% 줬죠. 전보아시 2차 동선이 약 몇 와트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그 2차 동선의 공식이 있죠. 전력의 변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2차 동선을 갖다 우리 P2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P2C라는 놈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S분의 S, 요 S는 이제 슬립이 되겠고요. 여기다 이제 P0를 갖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만약에 기계손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기계손을 갖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체 출력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래요, 이 2차 동선이 나오면 얘도 대표적인 답이 하나 있죠. 우리 475W가 가장 많이 기출문제 쪽에서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 싸질러라고 외우면 되죠. 싸질러. 그렇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은 몇 번이냐면 2번인데요. 요게 숫자가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싸질러는 일단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찾고요. 안 되면 만약에 공식이 생각나면 대입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안 나면 찾으란 얘기야. 싸질러를. 그럼 얘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1-S. S가 얼마야? S가 지금 3%잖아요. 그럼 0.03을 갖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S 0.03. 그리고 출력을 갖다 얼마 줬냐면 15kW 줬죠. 15kW.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15인데 킬로와트니까 03개를 붙여서 15,000이 되겠죠. 아니면 10에 3승을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기계손이 얼마냐면 350 줬죠.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 단위가 와트니까. 이걸 구한 값이 475W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50번 보시면 변압기 결선 방식 중 3상에서 6상으로 변할 수 없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수 변환 내용이 있죠. 상수 변환. 우리 변압기의 상수 변환. 이 상수 변환을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요, 3상을 갖다가 2상으로 변환할 때 결선법이 누구냐. 그래서 원래는 한 4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다가 2가지만 잡아드릴 거예요. 첫 번째 누구냐면 스코트 결선이죠. 이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T결선이라고 하죠. T결선. 두 번째 하나 더 갑니다. 우드 브릿지 결선이 있어요. 우드 브릿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3상을 갖다가 6상으로 변환할 때 결선법. 누가 있냐면 딱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얘도 한 4-5가지 되는데 포크 결선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크 결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3상을 2상으로 바꿨을 때 맞는 거. 그럼 요 2개밖에 없죠. 대부분의 답은 요겁니다. 요거. 스코트 결선, T 결선. 그 다음에 3상을 2상으로 바꿀 때 틀린 거, 그러면 포크 결선이 되겠죠. 반대로 3상을 6상으로 바꿀 때 맞는 거는 포크, 만약에 아닌 거 그러면 스코트 T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찾게 되면요, 6상으로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코트 T 결선이나 우드 브릿지 찾으면 되는데, 스코트 T 결선 없고 우드 브릿지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에 답으로 나오는 건 얘가 더 잘 나옵니다. 얘가 스코트 T 결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런 게 있었죠. 바로 T자 변압기의 뭐예요? 권수비.
따져봐라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 B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T자 변압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주자 변압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자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T자 모양이죠. 이걸 갖다 T자 변압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상을 두상으로 바꿨을 때 이 T결선이 바로 이 T자 변압기라고 하는 건데, 요 권선의 위치를 물어보죠. 이 그림 문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권선의 위치가 얼마냐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다. 우리 불평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분의 루트 3을 갖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림 문제가 하나 있죠. 그림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5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 5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주파수가 60Hz 6극에 10kW인 유도 전동기가 슬립 5%로 운전하고 있대요. 이 차동솔이 500W입니다. 이 전동기의 전부하시의 토크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토크 값을 갖다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우리 토크니까는 지금 어떻게 구했냐면 0.97의 n분의 p라는 공식 있잖아요. 우리 킬로그램 메타로 나오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거든요. 그래서 우리 톡 공식 쓰게 되면 t라는 놈은 0.975 n분의 p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래는요 n분의 원래 p 제로죠. 정확히 얘기하면 출력. 근데 우리가 원래 또 하나 공식이 있어요. 자, 일단 쓸게요. 여기 킬로그램 메타인데 여기 ns분의 p2가 올 때가 있어요. ns분의 p2. 그건 입력에 대한 토크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출력 쪽에 대한 토크를 얘기하는 건데, ns분의 p2가 올 때는 언제냐면요, 동기 와트란 말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p2를 갖다 동기 와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동기 와트가 있으면 ns분의 p2인데, 지금은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분의 p0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0.975에다가 n 값을 줬어요. n값을 안 줬을 거예요. 그래서 n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n을 구하면 회전자의 속도라는 놈은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1-s의 ns가 되는 거죠. 원래 이 공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슬립 공식에 의해서 나옵니다. 슬립 공식. 우리 ns분의 ns-n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이항을 하게 되면 요 공식이 나옵니다. 회전자의 속도가. 그러면 1-에다가 슬립을 줬죠. 0.05, 5%. 그 다음에 ns를 갖다가 계산해 주면 돼요. 동기 속도는 안 줍니다, 무조건. 그럼 n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분의 120f가 되겠죠. 공식이 좀 많이 들어가죠. 자, 극수가 지금 6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얼마냐면 60입니다. 그래서 1200이 나오겠네요. 1200 rpm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12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200보다 작은 얼마 나오냐면 1140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속도가 실제로 얘가 더 느리거든요. SNS만큼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회전자의 속도가. 그래서 여기다 1140을 넣어주면 되시는 거야. 그 다음에 P0는 출력인데 출력은 얼마 주냐면 10kW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kW라는 건 얼마입니까? 적용하면 10 곱하기 10의 3승 잡아주면 되겠죠. 요걸 계산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8.55 정도 나옵니다. 킬로그램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답 찾게 되면 약 8.5에서 2번에 있네요.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식을 일단 요 공식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죠. 우리 요 공식이 가장 잘 나옵니다. 유도기 쪽에서. 여기 이제 마력으로 나오면 746W라는 거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요걸 일단 알아야 뭐 나머지를 계속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전자의 속도에서 구해 주시고 동기 속도 NS P분의 120F에서 구한 다음에 넣어서 해결하면 되겠죠. 출력 값은 줬으니까 요 문제입니다. 52번 들어갈게요. 52번. 우리 52번 문제는 단상변압기 전부의 2차 전압이 100V고요. 전압 변동률이 3%입니다. 1차 단자 전압을 구해주세요. 1차와 2차 간의 권선비는 20대 1이라고 그랬죠. 자, 요 놈은요. 요 놈은 우리 1차 단자 전압을 물어본 건데 우리 1차 전압 변동률 얘기죠.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1차에 단자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전압 변동률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1차 단자 전압을 갖다 뭐라고 하면 V1N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쓰게 되면 A에 V20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쓰게 되면 A에다가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에 V2N으로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것도 앞쪽에서 제가 2014년, 2013년 지금 계속해서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연도를 항상 보실 때는요. 가장 최근 거부터 보세요. 가장 최근 거부터 역순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신용 문제를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최신 거부터 해서 역순으로 내려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이렇게 쭉 대부분 보실 건데 보시다 보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 번 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항상 누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권수비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권수비라는 건 몇 분의 뭐니까? V2분의 V1이 되니까. 근데 2차의 무브와 전압을 갖다 잡은 이유는 뭐예요? 얘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본다 그랬죠? 근데 시험에는 물론 얘를 더 많이 물어봅니다. 1차 단자 전압을. 근데 2차의 무브와 전압을 물어보면 A를 뺀 나머지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죠? 제가 요것만. 이미 앞쪽에 다 설명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차와 2차 사이에는 권수비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 값을 빼줘야 돼요. 얘를 물어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1차의 단자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얼마냐면 지금 분명히 권수비가 권섬이 20대 1이라고 했으니까 1분의 20이잖아요. 2차분의 1차니까. 그래서 20이 될 것이고 1 플러스 2의 변동률은 3%니까 0.03. 그 다음에 V2의 2차의 전압을 100V.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답이 얼마냐? 206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의 무브와 전압을 물어보면 A를 빼주고요. 만약에 1차 단자를 물어보면 다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헷갈리면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1차 단자 전압을 거의 다 물어볼 거니까 대부분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53번 가도록 할게요. 칠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3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3번 볼게요. 다음 간호안에 알맞는 내용은 하고 물어봤죠. 읽어보면 직류전동 회전 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전동기는 어떤 상태로 1번 상태로 분권전동기는 어떤 2번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해야 돼. 1번과 2번에 알맞는 말을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전동기 직권전동기에서 보시게 되면 직류전동기에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직권전동기가 있죠. 직권전동기. 얘는 계자와 전기자가 무슨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렬로. 그래서 이거 쓰게 되면 직렬이니까 전류값이 똑같잖아요. IA와 IS와 I와 자속 파이가 똑같죠. 그리고 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V-IA에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저항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전기자 저항과 직권계자 저항이 되는 겁니다. 단 여기 부호가 발전기는 플러스인데 전동기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조건, 번호를 매길게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우리 직권전동기의 특성 중에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는 반비례 관계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수가 클 때 토크가 작다.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가지고 어디에 쓰인다고 하냐면 전차용이나 기중기에 사용이 된다라고 제가 앞쪽에서도 설명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 얘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부하를 걸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상태를 정격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정된 전압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요. 무부하 운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부하 운전하면.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실제 보면 우리 그 전동기가 있고 겉부분에 이제 벨트를 걸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벨트라는 부분은 부하가 되겠죠. 전동기 입장에서 벨트는 부하가 될 것이야. 근데 이제 전동기가 회전하는데 벨트가 걸고 같이 운전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정격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벨트가 벗겨지게 되면 무부하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동기의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부하 상태가 되면 속도가 위험 속도에 도달이 돼버리는 거죠. 위험 속도.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벨트를 걸지 않고요. 벨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기어나 무슨 방식? 체인 방식을 쓰는 겁니다. 체인. 자전거의 체인처럼. 그럼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권전동기에서는 보시다시피 무슨 전압에 무슨 부하 하지 마라. 위험속도가 되면 위험속도가 되면 무슨 전압에 무슨 부하를 뗍니까? 정격 전압에 무부하가 되는 겁니다. 무부하. 그때 위험속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무부하가 답이에요. 1번은. 그러면 1번하고 4번이겠죠. 1번하고 4번.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게 두 번째 가도록 합시다. 우리 분권 볼 건데 우리 분권 전동기는요. 자, 일단 첫 번째 보게 되면 공식을 쓰면 IA는 얘는 병렬이 되는 거죠.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우리 연결되어 있는 놈을 갖다 우리 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A 값은 어떻게 되냐? I-IF가 되는 거죠. 병렬이니까 V분의 P-RF분의 V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요. 발전기면 플러스인데 전동기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 얘기죠. 전례방이 반대가 돼서. 두 번째 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타여자 전동기하고 똑같죠. V-IA의 RA가 된다. 마찬가지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크와 전류는. 그렇죠. 1승에 비례 회전수 1승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얘는 정격 전압에 정상 운전하는 거죠. 이때 무여자가 되면 안 돼요. 무여자. 그럼 이제 답은 나왔죠. 일단. 그때 얘도 마찬가지죠. 무슨 속도에 됩니까? 무여자가 되면 위험 속도에 도달이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 분권 전동기를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계좌가 있죠. 계좌 원수.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전기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권이죠. 그럼 여기에다가요. 제가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여기에다가 퓨즈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퓨즈를. 고리 퓨즈나 포장 퓨즈를. 그럼 여기에 흘러들어오는 전류가 무슨 전류냐면 계좌 전류입니다. 그럼 이 계좌 전류는 당연히 커야지 자속이 커지고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계좌 전류가 엄청 큰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 퓨즈가 용단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끊어지게 되면 계좌 전류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럼 계좌 전류는 얼마일까요? 0이 되죠. 그럼 뭐가 0이에요? 자속이 0이 돼버립니다. 자속이 0이 되면 위험 속도가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회전수 공식을 제가 여기다 잡아드릴게요. 회전수 공식은 어떻게 돼요? K에다가 파이분의 2가 돼버리죠. 이때 60을 곱하면 이제 회전수의 단위가 RPM으로 나옵니다. 그럼 봐봐요. 얘가 끊어져서 계좌 전류가 0이 되면 여기 전류가 인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속이 0이 돼버리죠. 그럼 0분의 1이라는 건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무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속도에 도달이 된다는 얘기거든. 얘도 마찬가지고요. 무부하가 되면 부하 전류가 0이니까 자속도 0이죠. 그럼 0이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회전수는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똑같이 위험 속도에 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그 분권 전동기 계좌 권선에다가 무조건 퓨즈랑 개폐기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얘는 위험 속도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전격 전압에 무여자일 때구나. 그래서 답은 누구예요? 무부와 무여자 찾으면 되겠죠? 직권과 분권에서 무부와 무여자. 답은 몇 번?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3번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54번 문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보시면 변압기 성층철심 강판젤의 규수함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지금 문제 변압기잖아요. 우리 철손에 대한 손실이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철손을 PI라고 하는데 두 가지 쪼개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 있냐면 우리 그 히스테리시손이 있죠. 문자로 쓸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와류손, 맴돌이 전류손 P이라는 놈이 있죠. 얘 손실은 다 무조건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감소되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철손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손실을 감소시켜야. 그래서 우리 히스테리를 갖다 감소시킬 땐 뭘 사용하는 겁니까? 바로 그렇죠.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소의 함유량이 있죠. 이게 이제 4%라는 얘기입니다. 4%가 답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4%가 없으면요, 3.5%가 답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4%가 없을 때.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네요. 3번. 일단 답은. 그렇죠? 3번. 자, 그 다음에 와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성층철심한다고 그랬죠? 성층철심. 철심을 얇게 포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두께가 얼마냐면 0.35에서 0.5m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철심은 다 이렇게 얇게 포개져 있죠. 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거 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5번 들어갑니다. 자, 55번 보시면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 물어봤는데, 요거 우리 마찬가지, 이거 어디서 했던 거냐면 우리 토크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도전동기의 토크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토크의 하나의 공식을 쓰게 되면 상수 K에다가 이런 공식이 있죠. 유도하는 공식인데 원래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의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 곱하기 R2라는 또 하나의 토크 공식이 있죠. 요 공식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또 하나 봐야 돼요. 계산 문제는 없는데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 여기서 보면 토크와 전압은 무슨 관계예요? 제곱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S 하나하고 여기 S제곱이니까 얘를 하나 약분하면 S분의 1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S분의 1.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립과 전압은 제곱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요 두 가지가 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계산 문제 또는 뭐 공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최대 토크 시 슬립의 크기 나오죠. 슬립의 크기. 그래서 우리 최대 토크 슬립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최대 토크가 되려면 얘가 제일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 있는 놈은 작아야 됩니다. 그때 요거를 같다라고 놓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S라는 놈은 X2분의 R2로 나옵니다. 그래서 S에다 요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최대 토크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슬립과 R2라는 놈은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저항이 2배 커지면 슬립도 2배 커지죠. 그때 최대 토크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일정하다. 또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도 했지만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찾게 되면 이 관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최대 토크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 2차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슬립이 몇 배 됩니까? 그러면 그때 2배가 됩니다. 근데 최대 토크를 물어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동기 전동기에 감자작용할 때는 어떤 경우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전동기 감자작용 얘기했죠. 우리 전기자반작용 따지는 거죠. 전기자반작용. 이 동기기 쪽에서 우리 동기기 전기자반작용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 나오면 항상 무조건 이렇게 십자가 그리라고 그러는 십자가. 그래서 이쪽이 우리 누구였냐면 발전기였죠. 그다음 오른쪽에 놓으면 전동기가 되겠죠. 위상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 그죠? 위에는 전류가 기준이 되는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쪽이 다 뭔자? 감자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다 뭡니까? 증자 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화작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답을 찾을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공급전압보다 앞선 전류로 했죠. 그럼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전동기 밑줄하는 것이고 여기가 되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전기가 나오면 전류축을 좀 오른쪽을 보시고요. 왼쪽을 보시고 전동기가 나오면 이 전류축을 좀 오른쪽을 보시라고 그래요. 지금 오른쪽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딱 찍는 거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찍어놓고 공급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갈 때 앞서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가야 앞서는 거죠. 내려가면 뒤지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예. 내려가면 위상이 뒤진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자작용이 발생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죠. 1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그림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설 때는 여기로 가고 뒤질 때는 밑으로 가고 이것만 잡아주면 돼요. 사실은 우리 발전기 이 부분이 누구냐면 기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을. 그 다음에 이쪽은 전동기 우리 단자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공급전압, 단자전압과 전류관계를 따지는 거고요. 발전기는 기전력과 전류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발전기는 우리 기전력, 전동기는 단자전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급전압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전동기는, 발전기는 여기 기전력.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위치에서 앞서면 위, 늦으면 아래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다음 57번.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 물어봤는데 요 밑에 우리 해설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래 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 안 되면 방법이 다 있겠죠. 시험장 가서 그렇죠. 책상 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저거란 얘기는 못해요. 저거란 얘기는 못하는데 어찌됐든 있으면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걸리면 되는 거야. 어찌됐든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 물어봤잖아요. 우리 이거를 트라이액. 그래서 이걸 우리가 쌍방향 그 트라이액에 보면 여기 A씨가 있잖아. A씨가. 그래서 얘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심벌을 그리면 방향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삼각형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가고 또 반대 방향으로도 가는 거죠. 우리 교류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정방향, 마이너스 역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이 정방향이면 요 밑에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트라이액 쌍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자가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또 하나 있죠. 그래서 3단자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얘는 좀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 이방향, 쌍방향 3단자 나오면 무조건 트라이액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58번 보도록 합시다. 사이리스터의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레칭 전류 옳은 거는 누구냐면 사이리스터 턴온하기 시작하는 순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턴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순전류를 우리가 레칭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맨 마지막에 있는 4번. 그 다음에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은 전기자반작용에 대한 설명이네요. 전기자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기자반작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우리 직류기에서 나오는 전기자반작용이 되겠죠. 이게 사실은 좋지 않은 현상이죠.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반작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근데 전기자는 회전자이기 때문에 회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자가 우리 회전자라고 하죠. 얘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결론은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죠. 또는 뭐라고 합니까? 계자극이라고도 하죠. 왜? 이 계자극에서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또 우리가 계자자속이라고도 하죠.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향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편자작용이 만들어지죠. 자속이 한쪽으로 쏠리는 누구의 법칙입니까? 암페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그래서 그 암페의 오른나사 전류가 엄지, 나머지 대속과 자속의 방향인데 전류가 흘러가면 무조건 주변에 자장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작용에 의해서 편자작용이 나오는데 이 편자가 발생되면 중성축이 이동됩니다.
중성축이 이동되면 기전력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브러쉬를 갖다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오죠. 발전기의 방향과 전동기의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전동기는 무슨 방향입니까?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브러쉬를 갖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돌아나가는 자속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주자속을 방해하는 돌아가는 자속이 있죠. 그걸 갖다 우리는 자속을 감소시켜서 기전력을 감소시키는 우리 감자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증자작용이라는 건 뭐야? 자속이 증가하는 거. 감자작용은 자속이 감소할 때. 그래서 얘가 이제 자속이 감소하니까 기전력이 감소하고 발전기의 출력도 감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뭐 틀린 것은 해가지고 발전기 출력이 변화가 없다. 그죠? 틀린 거. 감소한다고 해야지. 변화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꽃. 그렇죠. 전위차에 의한 불꽃, 섬락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방지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보상건선이죠. 우리 계자극에다가 홈을 파서 코일을 감는 보상건선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보극이죠.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만드는 보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효과적인 방법 누구냐 물어볼 때도 있죠. 그래서 보상건선 찾으면 되고요. 이때 건선은 어떻게 감습니까? 물어보면 전기자 건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로 감아야죠. 왜 그러냐면 서로 상쇄를 시켜가지고 이 감자작용을 갖다가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필요한 계자극에서 나오는 자속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보상건선에 어떻게 감습니까? 물어보면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반대라고 기억하면 되죠. 전기자건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 정반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극을 설치했을 때 효과는 뭐예요? 전압 정리 효과라고 그랬죠. 제가 나중에. 그래서 그 편자작용을 없애가지고 중성축이 이동된 것 갖다가 원위치 오게 해준다. 그래서 전압정리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그 기자력이 나오죠. 반작용에 의한 기자력, 전기자 반작용의 기자력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감자기자력, 교차기자력. 그래서 감자기자력은 공식이 있죠. EAP분의 IAZ의 180분의 2알파. 교차기자력은 EAP분의 IAZ의 180분의 베타. 뭐 이렇게 되는데 걔는 거의 공식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계산 문제나 공식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요. 일단 오늘 여기 단답형 문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59번 문제는. 그래서 틀린 거 물어봤는데 1번 봐봐요.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하여 주자속이 증가하고 거기가 틀렸죠. 감소한다고 해야지. 우리 결론 이 주자속이 감자작용에 의해서 자속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전력이 감소하고 발전기 용량이 감소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얘는요. 보나마나 1번이 1번 틀린 거는 답은 얘는 무조건 1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단. 정류좌편 사이의 전압이 상승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읽어보요 전기자건선의 전류가 흘러서 생긴 기자력은 계자기자력에 영향을 줘서 자속의 분포가 기울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자건선이 전류가 흘러가면서 주자속을 갖다 방해해 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직류발전기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중성축이 이동되고 정류좌편 간에 불꽃 선락이 일어난다. 이 얘기죠. 불꽃 선락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전압 차이에서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류 불량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계자 자속에 영향을 미치가 자속의 분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1번이 틀렸어요. 주자속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주자속이 증가하면 좋은 거죠. 그만큼 기전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6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은 여기다가 제가 해드릴게요. 이 전기자 반작용 얘기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직류기에 나오는 우리 관연도에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60번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1차 전압이 3300V. 자, V1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건수비 A가 30을 줬고요. 단상 변압기에다 밑줄 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등보라고 했는데
이 전등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부하 전류가 되겠죠. 20A. 그러니까 I2가 되겠죠. 2차 전류 20A가. 왜 그래요? 우리 부하는 항상 몇 차 있는 거예요? 2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등부하라는 것은 전등에 흐르는 전류니까 2차 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전등만 회로에서는 우리가 역률을 갖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몇 프로로 잡아줍니까? 100%로 잡아주죠. 100%. 코사인 세타를. 전등만 회로에서는. 그러니까 손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전등만 회로에서. 그때 입력 킬로와트를 물어봤죠. 입력에 대한 킬로와트. 그럼 입력이란 놈은 뭡니까? 1차예요, 2차예요? 1차가 되겠죠. 2차 측은 출력이니까. 근데 단위를 보니까 유효전력의 단위죠. 그렇죠. 우리 전력의 단위는 세 가지가 있죠. 킬로와트, 그렇죠? 유효전력. 그 다음에 kVA. 누굽니까? 피상전력. 그 다음에 KVAR, 그죠? 이렇게 나오죠. 버려봐, 무효전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상전력은 루트의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때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이 P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얘는 유효전력이죠. 근데 단상이니까 단상이라고 했으니까 P는 입력이니까 1차인데 P1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단상. 유효전력 공식 단상이면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킬로와트니까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단지 얘가 입력이니까 1차. 그러면 전압도 1차, 전류도 1차.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V1이 3300이고요. 그 다음에 I1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우리 권수비를 이용해야죠. 전류비는 어떻게 됩니까? 다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I1분의 I2. 그러면 I1과 A를 바꾸면 I1은 A분의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가 얼마냐면 30이고요. 2차 전류가 20. 요걸 넣어주면 되죠. 30분의 20. 그 다음에 역률은 1이죠. 전등만 회로해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면 4.4kW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냐면 2점입니다. 예, 4.4가 아니라 2.2가. 왜냐면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답이 있는데 이게 그 4.4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면 2.2가 나오죠. 30 이거 나누면은 요게 맞죠? 3분의 2니까 그죠? 요거 나누면 얼마입니까? 100 나오나요, 이게? 그렇죠? 30 나누면 100 맞죠? 그러면 100에 20이니까 맞네요. 2.2가 맞네요. 2.2kW. 이게 왜 그러냐면 4.4 나오는 답도 있거든요. 기출문제.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 2.2가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이죠. 그리고 4.4는 보기에 없네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4.4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다 적어드리면 4.4, 그죠? 네. 답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2.2, 4.4. 두 배씩 올라가네요, 그죠? 네, 아무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이 권수비 공식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우리 변압계 권수비 공식은 몇 개가 있냐면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참고적으로, 참고가 아니라 중요하니까 여기다 좀 추가적으로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권수비 공식은 뭐예요? 변압기 2차분의 1차 그죠? 기전력비입니다. 그 다음에 N2분의 N1도 있고요. 이게 권수죠. 그 다음에 전압비 단자전압 V2분의 V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만 반대라고 그랬죠. I1분의 I2.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옴으로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옴은 무조건 옴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R2분의 R1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X2분의 X1도 있고요. 리액턴스죠. 코일분. 그 다음에 이 두 놈의 벡터합의 크기로 나오는 누가 있죠? 대빵?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래서 Z2분의 Z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다 2차분의 1차예요. 7가지 공식이 있는데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반대고 옴의 단위로 가지고 있는 것들만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원래는 6가지였는데 최근에 이놈이 추가로 나왔었죠. 리액턴스. 2차, 1차 값 주고 건수비거나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2년도 2회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